Lucy, it's easy as pie. 오늘의 주인공 루시는 남자친구 리처드에게 물건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어떤 물건인진 모르고 다만 로비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오면 된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죠. 하지만 거절하는 루시. 그런데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m sorr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m sorry, I really have no choice. The sooner you go in, the sooner you'll be back out.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루시는 등 떠밀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Mr. Jang? 미스터 장이라는 이름을 호명하지만 표정이 굳어지며 어딘가로 전화하는 로비 매니저.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데 다 필요 없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루시.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쎄합니다. 괜한 일에 엮여버린 루시. 아무것도 모른다며 사정해보지만 소용없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가 김장 중이었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미스터 장. Do you speak English? 얘 뒤에다 앉혀라. No, no. Hello, Miss. I speak English. I translate for Mr. Jang. I don't know anything. It's all just a big mistake, okay? Richard gave me the case to give to you. That's all I know.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루시에게 가방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에 뒤로 빠지는 미스터 장. What's really in here? Nothing dangerous. 빨리 가방 열라 그래! Okay, okay. 야, 빨리 열라고. 나 오늘 바빠. 가방 안엔 파란색 가루들이 비닐 파우치백에 들어있었는데 일종의 마약 같아 보였습니다. 패거리들은 중독자 한 명을 데려와 실험해 보기로 하죠. 줘야 인마. 야, 잡아. 내가 너한테 일거리 하나 줄게. I don't want a job. 잠시 후 눈을 뜰 루시. 뭔가 수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옷 안 입고 뭐하냐 여지껏. 어? 야, 빨리빨리 입어. 루시. 다시 객실에 도착하자 미스터 장의 직원이 루시의 몸속에 그 파우치백이 들어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는 루시 혼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 모두 마약 운반책으로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받아 각자 흩어지는 방식이었죠. Bon voyage. You gonna sell this? I'm afraid it's our business model.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눈을 뜬 루시. 잠깐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루시가 거칠게 나오자 남자도 맞장구를 치는데 그 과정에서 파우치백이 터지고 맙니다. 잠시 후 남자가 들어오고 루시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을 해치우고 탈출한 루시. 루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파란색 가루가 몸에 흡수되고 나서부터 루시는 사람들의 통화 내용이 들리는가 하면 문자가 자동으로 통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응급 환자의 생사 여부도 알 수 있었죠. Hey, Miss. You wouldn't have been able to save him anyway. Tumor already invaded the cortex on the right side of the spine. Examine, okay? 배 안에서 새고 있는 파우치를 빼려 하는 루시. 500 grams? CPH4. If it really is CPH4, in this quantity, I'm amazed you're still alive.
6개월 차 임산부는 극소량의 CPH4를 만들어내는데 그 덕에 아기는 엄청난 성장 에너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루시가 흡수한 거였죠. 그 결과 뇌의 잠재력이 깨어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Everything's different now. Where are the others? The others carrying the drugs. I need the rest of it. 한편 생명공학에 대해 강연 중인 노먼 박사. 대부분의 동물들은 3에서 5% 정도의 뇌용량을 사용하지만 10%를 사용하는 인간이 등장하면서 생태계의 정점에 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는 별거 아닌 숫자라 보일지 몰라도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하죠. 하지만 20%의 뇌용량을 사용하는 돌고래는 음파 탐지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 유지를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불멸과 번식이라 하죠. 서식 환경이 열악할 경우 세포는 영생을 선택하고 반대로 윤택할 경우엔 번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비록 죽지만 그 세포의 중요한 정보는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 합니다. 다시 뇌과학으로 돌아와 만일 돌고래보다 높은 뇌용량을 인간이 사용하게 될 땐 타인을 조종할 수 있고 물건 또한 조종할 수 있지만 최소 40%에는 이르러야 가능할 수준이라 하죠. 물론 공상과학으로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지만 유심히 듣고 있던 한 학생이 그럼 100%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자 노먼 박사는 자신도 모르겠다 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노먼 박사. 좀 쉬나 했더니 누가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루시였고 박사님의 이론이 맞다며 자신이 겪고 있다고 하죠. Absorbed a large quantity of synthetic CPH4. Telephone. Radio. 뇌용량 20%에 도달하면 그 후엔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루시의 몸은 붕괴될 운명이라 죽기 전에 뭘 해야 할지 노먼에게 물어보려는 거였습니다. 뇌가 트이고 나서부턴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던 거였죠.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cell, divided into two cells. The sole purpose of life has been to pass on what was learned. There is no higher purpose. So if you're asking me what to do with all this knowledge you're accumulating, I say, pass it on. I'll be at your door in 12 hours. 昨天晚上大约11点左右的时候 루시는 남은 파우치들을 모으기 위해 마약 단속반에서 근무하는 피에르 형사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Listen up here, Delrio. Get off your desk, sit in your chair, pick up the red pen to the left of you, and take down everything I say. Monsieur, venez avec nous. Send you the paperwork for the transfer. Bye. 이렇게 루시의 도움으로 상황이 종료되고 한편 비행기에 탄 루시. Your champagne. Thank you. The knowledge.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Say something. Are you okay? Please.